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이 빛나는 낮의 송디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 들어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죠. 오늘은 그 궁금증에 답하는 세 가지 시선을 키워드로 빈센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략도 타이밍이다. 두잇나우 빈센트입니다. 네, 매년 이맘때쯤이면 네. 산타랠리가 찾아옵니다. 올해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산타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네. 네. 제 보고서에는 이미 산타랠리는 시작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올해 코스피 참 뜨거웠죠. 따라서 연말에 굳이 산타랠리를 정의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데요. 사전적으로 산타랠리는 거래일 기준으로 플러스 5거래일, 또한 해가 바뀌고 플러스 2거래일, 총 7영업일 동안의 평균적인 주가 상승을 우리는 산타랠리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이 나가는 이 길날부터 다음 주 또한 그 다음 주까지도 산타랠리 기간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 개인적으로 과거에 주요국들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주가 지수들의 통계를 보면요. 2000년부터 2024년 말까지 산타랠리가 올 가능성이 무려 70% 이상입니다. 더구나 우리 코스닥 지수는 산타랠리 확률이 80% 정도로 가장 높기 때문에 올해에도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올해도 코스닥이 산타랠리를 주도한다는 거죠? 네, 올해도 코스닥의 산타랠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 녹화해서 수요일마다 방영 드리고 있는데 송디와의 호흡을 맞추고 있죠. 한 2주 전부터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가뜩이나 산타랠리가 코스닥 지수 80% 확률로 높았다는 측면 플러스 올해는 연말 즉 올해 안에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네. 이건 큰 문제 아닌가요?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달러 환율의 수준만 놓으면 지금 달러 환율이 오늘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1,460원대 후반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놓고 보면 위기 신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표면적으로 수준이 매우 높다 그래서 위기라고 단정짓기보다는요. 세밀한 내밀을 보면 과거와는 분명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고요. 제가 한 달 전에 다 같은 한국이 아닙니다. 즉 가계, 정부, 기업 외국인 입장에서는 정부의 부채가 많고 성장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즉 통화 약세, 원화의 약세 요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성장성, 매출에 대한 기대 매출에 대한 증가에 대한 기대 등등이 높다 보면 여전히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식시장을 살 유인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달러 환율이 1,400원, 1,460원대에 지속한다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수준이 높다, 위기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옆 나라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엔화랑 위안화가 주가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요? 매우 좋은 질문이에요. 즉 원화가 약하면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어찌 됐건 통계상에는 그 기울기는 다소 좀 모호할 수는 있지만 원화 약세가 코스피 상승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는요, 한국 원화보다 훨씬 더 상관관계가 높은데요. 엔화 약세가 니케이 지수 225죠. 일본의 주요 종합 지수의 상승을 도모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반대로 중국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위안화 강세가 상해 종합지수의 상승과 연동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과 한국은 구조적으로 수출 주도형 구조다라고 할 수 있겠고 중국은 부동산을 위시한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통화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지수의 향방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세 가지 시선을 키워드로 오늘 얘기 나눠보겠다고 했는데요. 산타랠리랑 환율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AI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AI가 주식시장 전반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잖아요. 이게 단기 테마일까요? 아니면 패러다임이 된 걸까요? 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12월 FOMC 제가 미리 프리뷰도 드린 적이 있는데 12월 FOMC에는 전도표상에서 연준위원들의 이견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연준위원들의 공통적인 시선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미국 경제가 성장률 측면에서 내년도, 내후년도, 2028년까지 지금보다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장률의 상향 조정이 있었는데요. 거기 근간에는 AI 효과예요. 즉 AI 효과가 미국 경제 전망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패러다임의 전환, 중장기적인 투자 시계로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 미국의 제조업들의 생산성이라든지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AI 효과는 미국의 성장을 들어올리고 있다, 끌어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AI 설비 투자 아니면 AI 효과 등등의 교집합은 늘상 강조하고 있었던 한국의 D램, 더 나아가서 HBM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업종들의 종목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업종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그 흐름 중 하나인가요? 맞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것처럼 밀사, 미리사, 여주사 여전히 주도주인 HBM과 D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은 다소 조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는 국시적인 이유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순간에는 AI 효과가 반영되는 2026년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순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말 증시에 대한 세 가지 시선, 산타랠리, 환율 패러다임, AI와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위기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기회 조건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네,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 빈센트와 함께 쭉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빈센트와 올해 함께하는 마지막 화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올해 송디를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네.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50년 만에 물이 들어왔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까지 보면 YTD, 즉 연초 대비 70%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매우 뜨겁죠.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는 것처럼 올해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내년에 올해만큼 좋을 수 있겠어라는 의구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우리 증시가 다양한 이유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2026년이 더욱 기대되는 주식의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근간에는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에 대한 증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송디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주옥 같은 아니면 편안한 투자 전략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소회도 드립니다. 네, 돈이 빛나는 낮에 지금까지 송디 빈센트였습니다. 안녕.